그러면 이제 또 마스터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시장에 대한 네. 또 얘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거의 주로 지금 네. 보고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날 또 해양 전문가님께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다채롭게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홍콩하고 중국 시장 점검 일단은 간략하게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이랑 중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 지금 6개월 이상 됐는데 예. 나스닥 대표적인 미국 지수 나스닥과 우리 국내 선물 지수가 지금 디커플링이 된 지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디커플링이 되고 오히려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우리나라 증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이랑 중국 시장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이거를 정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생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전 중에는 우리 국내 선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주요 시간대가 조금 지나면 항생 매매를 뭐 한 11시, 12시까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어차피 이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니다우 S&P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사이클에 맞춘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과 홍콩 항생지수 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요. 대표적으로 홍콩 지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 요 세 나라를 같이 어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국내 선물만 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콩 시장의 대표 지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H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H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항생 지수는 뭐냐면 HSBC라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 있죠. 그래서 HSBC의 자회사인 항생은행입니다. 항생은행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상위 33개의 종목을 뽑아 만든 지수라고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는 어떤 지수인가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0 등까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만 뽑아서 지수화 시킨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항생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항생 지수도 여기 보시다시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상위 33개 종목을 뽑아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이 항생 지수가 뭐를 대표한다? 홍콩의 증시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H쉐어라는 게 있는데요. H쉐어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항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생만 거의 보시는데 사실상 항생 매매를 하고 항생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H쉐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H쉐어는 제가 간략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쉐어에서 H라는 게 무엇인가? H의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H는 알파벳 H입니다. 우리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인 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안에서 약 2,000개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A 주식, B 주식, H 주식 등등 선주식, 후주식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10개가 넘는 이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도 주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굉장히 벽이 넘습니다. 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국 주식을 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H라는 건 알파벳 H에 그 주식 파트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H의 개념이 뭐냐? H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본점 소재지가 있고 중국의 순수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을 H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H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보이시죠? 중국에 본점이 있고요. 중국의 순수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이 H라는 파트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은 경제적으로 하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쉐어라는 건 뭐냐면 홍콩 거래소에 있는 H의 주식 중에 자, H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본토에서 활발하게 중국 자본으로 지금 거래되어 있는 주식들 그 중에서도 상위 32개의 종목을 산출한 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알짜배기 기업들의 그 지수들이 바로 H쉐어라는 겁니다. 중국과 홍콩 경제는 지금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 H쉐어 지수입니다. H쉐어 지수에 따라서 항생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항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H쉐어가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아침에 항생 방송을 합니다만 여기서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항생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리고 많은 수가 H쉐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항생 지수입니다. 올해 항생 지수입니다. 2021년부터의 항생 일봉 지수고요.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거는 H쉐어 지수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딱 보시기에도 완전 똑같죠? 예, 앵커님 보시기에도 완전 똑같죠? 네. 예, 완전 똑같기 때문에 자, H쉐어를 따라서 항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H쉐어는 뭡니까? 중국의 알짜배기 주식들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의 기업 상황, 중국의 증시 상황에 따라서 H쉐어가 움직이고 H쉐어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항생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전에 국내 선물과 항생을 토대로 실전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팁 하나 드렸습니다. H쉐어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딱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ELS 있죠? 예, 주식 연동 상품입니다. ELS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이 바로 H쉐어입니다. S&P가 있고 그리고 스톡이 있죠. 유럽 지수 스톡이 있는데 홍콩 시장 대표 지수인 H쉐어가 우리 뭐 ELW, ELF 같은 거 하시잖아요. ELS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H쉐어 연계 상품 지금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국내 주식과 국내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콩에 발 묶인 18조 원 ELS 투자자 조마조마 중앙경제고요. 자, 빨간 박스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KB증권의 ELS 제18035 자,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홍콩 H지수
H쉐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H쉐어의 기초자산이 뭐다? ELS 투자라는 겁니다. ELS 투자. 자, 그래서 연일 하락하는 홍콩 H지수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내가 ELS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 직장인 A씨는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2%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손해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ELS가 H쉐어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라는 사실만 아셔도 자, 올해 보세요.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올해만 해도요. 올해만 해도 H쉐어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 지금 지표 안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는 지금 떨어진다. 대세 하락장 중에서 양봉상 일봉이 나오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연계를 하시면서 ELS 투자라든지 아니면 H쉐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투자는 아마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쉐어 그리고 H쉐어에 동반한 항생 지수도 그냥 해외 선물의 하나로 그냥 띄워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과 기초다라는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제일 일단은 기초적이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자 항생 차트고요. 항생 차트고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 자 이거는 국내 선물 차트인데요. 국내 선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생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차트를 기본으로 보고 어느 지수를 기본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시장, 홍콩 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은 커플링으로 지금 가고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 그리고 S&P 시장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중국 시장이 홍콩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국 시장이요. 중국 시장이 큰 수출 교역국이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을 넘어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중국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일단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설명 혹시 좋으셨으면 노란톡에 질문이나 아니면 좋았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홍콩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전부 다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 봐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 정부는요,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합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마윈 회장 실종됐었죠. 예, 수개월간 실종돼서 요즘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텐센트죠. 텐센트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최근 주요 산업 규제 법안 발표 내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오피셜로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2020년에 반독점법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하죠. 그리고 온라인 배달 플랫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요나 아니면 땡땡이 민족 같은 이런 배달 플랫폼도 여러분들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디디 추싱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디디 추싱
이 디디 추싱도 데이터 보안법에 거의 걸린 겁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 왜냐? 우리 디디 추싱 같은 경우에 자국인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미국 정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스닥 시장에 그리고 다른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디 추싱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폐를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2021년 11월에 중요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해외 증시 및 홍콩 증시 상장 시에 인터넷 보안 검사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강제입니다, 여러분. 강제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적대적인 M&A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M&A만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인수합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수합병을 해서 기업이 더 성장하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인수합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조차 못하게 하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도전에 일단은 직면을 해 있다. 시험대에 직면을 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에 어떤 제재를 해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